자, 용문전자이고요. 회사는 2091번 용문전자 139페이지시죠?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거래처 등록하라 그랬나요? 네, 거래처 등록 일반 거래처고요. 그래서 2020번 바로 열고 주식회사 유미상사 유형은 매출로 등록하라 그랬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609-8518-769 대표자 성명은 김유미, 업종은 도소매, 그 다음에 가전. 주소는 우편번호 생략하시고 그냥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275 이렇게 그냥 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습니까요? 네,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인가요? 그래서 영업부 직원의 휴게실이니까 811번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그렇죠? 811번 복리후생비에 뭐하라 그랬어요? 현금 적요 9번. 어이구. 현금 적요 9번. 휴게실 음료 및 차 구입. 그 다음에 대체적요 3번에 휴게실 음료 구입 보통 인출.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건 있는 거 그냥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이 숙제예요. 연결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무조건 다 쫓아가셔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무조건 다 쫓아가셔야지 되는데, 우리 지금 얘가 어디에 있냐면요. 저희 교재에 96페이지에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 순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정 순서. 그래서 원가명세서가 손익계산서로 가고, 손익계산서가 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가고, 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재무상태표로 갑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원가명세서에선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나올 거고,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 원가 계산에 사용이 되는 거고, 손익계산서에서는 단기순 이익이 산출이 될 거고, 단기순 이익은 미처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미처분 이익여금은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그대로 흐름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고요. 당해년도의 정확한 기초 원재료 금액은 500만 원이다 그랬잖아요. 당해년도의 기초 원재료라 그랬죠? 그쵸? 이 당해년도의 기초는 전기분으로 따졌을 땐 기말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당해년도의 기초는 전기의 기말재고액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분 원가명세서를 보면, 이 원재료 위에 기초하고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나오는데, 이 기말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기말이.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이 기말은 여기에서 수정이 안 돼요. 숫자를 쓰고 싶어도.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수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기말은 어디 가서 수정해야 한다? 재무상태표에 가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원재료가 600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재료를 500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료를 500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500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대차 차익이 100만 원이 생겼죠. 그렇죠?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놔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기분 원가명세서로 갈게요. 전기분 원가명세서에 가셔서 기말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맞나요? 근데 그냥 확인. 그리고 원재료비를 들어가 볼게요. 그럼 원재료가 500만 원으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아까 원재료 600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말 원재료. 기말은 무조건 재무상태표에서 수정해야 한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그래서 얘를 수정하고 나니까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3억 원이 됐죠. 그렇죠?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3억 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그대로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들어갑니다.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얼마로? 3억 원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그대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단기순이익이 1억 원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단기순이익이 1억 원으로 바뀌었어요. 단기순이익이 1억 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서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단기순이익을 1억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1억 2,300만 원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1억 2,300만 원으로 바뀌었으니까 1억 2,300만 원을 다시 어디로 가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2월 이익 잉여금의 금액을 1억 2,30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대차 차익이 없어질 거예요. 1억 2,30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대차 차익이 다시 없어집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 제가 몇 페이지였죠? 우리 96페이지인가요? 네, 96페이지에 아래쪽에 있는 재무제표 수정 순서를 일단은 완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그래서 원손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손이제 순서대로 가게 되고 기말이 바뀌면 무조건 어디에서부터? 재무상태표서부터 수정을 해주셔야지 된다. 아시겠나요? 네. 우리 시험 보면서 회계에서 제일 많이 헷갈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일반 전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07월 04일 날입니다. 7월 4일 당사가 4월 4일 원재료 매입 대금으로 거래처 성남전자에 발행하였던 어음 1,300만원 만기가 되어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일단 대변에 당좌 예금이 1,300만원이 나가면 되겠죠? 맞나요? 네. 그리고 차변에는 지급어음이 없어지나요? 성남전자. 이해가 되시나요? 네.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겠고요. 자, 다음은 8월 5일입니다. 월이 또 바뀌었죠? 그렇죠?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계속 월이 바뀌어요. 신경을 꼭 쓰셔야 합니다. 08월 05일 날 당사는 봄날의 주식 100주를 90만원에 취득하였다. 수수료 3만원 포함하여 93만원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시장성이 있으며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저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들어오나요? 네, 90만원이 되겠고요. 수수료는 차변에 수수료 비용 몇 번대? 900번대에 있는 수수료 비용을 3만원 써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은 8월 13일입니다. 8월 13일. ABC마트에 수출한 제품에 대해 외상매출금 회수하여 원화로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오늘 환전했죠?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에다가 돈을 넣었는데 오늘 환율은 얼마예요? 1,050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1,050만원이 입금이 됐겠네요? 10,000달러니까? 그쵸? 10,000달러? 그럼 대변에 외상매출금 ABC마트의 외상매출금은 처음에 1,100원이었죠? 8월 3일날 발생했을 때는 환율이 1,100원이었으니까 1,100만원이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우리 장부에 8월 3일날은 1,100원씩 해서 1,100만원을 외상매출금이라 해놨었는데 오늘 환율이 떨어져서 입금된 게 금액이 적어진 거죠. 그래서 50만원만큼 손실이 생겼으니까 차변에 환차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은 8월 3일 메인 매출 전표를 한번 잠깐 가볼까요? 메인 매출 전표 08월 03일날 그럼 여기에 수출이라고 있어요. 수출. 그래서 여기에 외상 매출금이 1100만원이 생긴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다가 날짜를 만나면 그 날짜에 찾아가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은요. 9월 10일, 월이 또 바뀌었습니다. 월이 09월 10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바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주당 1,500원에 발행하고 수수료 12만원 제외한 증자대금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200만원이 있으며 하나의 전표를 입력할 일단 주식을 발행하면요.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의 자본금. 무조건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입니다. 그럼 만주 1,000원씩이니까 무조건 자본금은 1000만원이 생기게 된다. 1000만원이. 그리고 차변에 가서 우리는 1,500원에 발행을 했으니까 1,500만원이 들어와야겠죠? 그런가요? 1,500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수료 12만원을 뺐죠? 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오는데 1,500에서 12만원 빼니까 1,488만원이 들어왔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고 났더니 그러면 488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해야 하는데 대변에 그런데 우리 뭐가 있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할인 발행 차금으로 먼저 얼마를? 200만원을 갖다 메꾸고 그럼 할인 발행 차금이 없어지겠죠? 그리고도 남는 돈이 생겼으니까 나머지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와 어렵다. 그쵸? 자 일단 이 문제에서 체크하셔야 되는 것은 주식을 발행할 때 수수료는 비용 처리하지 않는다.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수수료 비용 생기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용 처리하지 않고 발행가에서 차감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나와 있으니까 얘는 우선 적용을 해줘야 합니다. 초과금 하기 전에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우선 적용을 해주고 그리고 또 돈이 남으면 그때는 초과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해를 조금 해 주시면 좋겠는데 문제 3번, 4번 전부 다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자주 틀리는 문제들이에요. 자주 틀리는 문제들이고요. 자, 그 다음은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입니다. 10월 15일. 제조 과정에서 사용될 원재료를 수리하는데, 수선하는데, 기계를 수선하는데 사용을 했대요. 그럼 우리는 대변에 원재료가 나가나요? 수리하는데 써버렸으니까. 그쵸? 근데 원재료가 나가면 우리 뭐 해야 되죠? 적용 8번을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이 원재료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내 거죠. 내 것은 항상 무슨 가? 원가로 기록합니다. 30만원. 그래서 원재료를 썼어요. 쓴 것만큼 차변에는 뭐가 생겨야 한다? 기계장치를 수리했으니까 수선비, 520 수선비가 생기면 됩니다. 기계는 공장에서 쓸 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520번 수선비. 자, 지금 이 문제는 원재료가 대변에 나와서 타계정 대체. 적용 8번이 중요한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10월 28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8일 생산부서에서 새로운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계획적인 탐구활동을 하면서 사용한 물품대금 100만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랬으니까 대변에 가서 일단 당좌 예금이 100만원이 나가겠네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쓰는 돈을 뭐라 해요? 연구비라고 합니다. 연구비. 그래서 500번대 연구비. 그래서 여러분들 계정 과목은 경상연구개발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문제에서 이는 자산 인식 조건을 충족하였다라고 나오면 그때는 개발비가 됩니다. 개발비라는 자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충족하였다라고 나오면 개발비, 자산이 되고 미충족하였다 그러면 연구비. 그런데 연구비 계정 과목이 없으면 경상연구개발비 쓰시면 됩니다.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비용 처리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전표가 다 어렵네요. 그쵸? 아까 90회차는 조금 많이 쉬웠는데 그죠? 네. 자, 메인 매출 전표를 가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날짜는 08월 4일이고요. 매출 거래처에 대표이사 취임 행사에 보내기 위한 화분을 구입하고 전작 계산서를 발급받았죠? 그쵸? 계산서는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무조건 면세 매입입니다. 아시겠나요? 화분 금액은 11만원. 거래처는요, 건우농원. 전자고요.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그냥 붕괴는 현금 대신에 몇 번대? 800번대 접대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8월 16일 날로 가보겠습니다. 8월 16일. 카싱으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2000cc죠? 맞나요? 1000cc를 기준으로 1000cc 넘어가면 우리 뭐라 했어요? 불공이라 했죠. 승용차 1,900만원에 부가세 별도, 거래처는 카싱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고요. 불공제 사유는 3번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및 유지. 붕괴는 외상이라 쓰시면 안 돼요. 혼합입니다. 왜요? 차변 계정 과목이 차량 운반구니까. 차를 샀으니까. 대변에 외상이라 쓰는 게 아니라 미지급금이라고 써주셔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은 9월 25일 날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09월 25일. 용산으로부터 원재료 A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그럼 원재료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과세 매입인가요? 원재료 공급가액은 2,500만원이고요. 거래처는 용산 전자이고요. 그 다음에 대금은 보관 중인 개포의 약소금을 배사에 양도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랬으니까 일단 붕괴는 혼합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원재료 구입한 것까지는 맞나요? 네. 그리고 대변에 보관 중인 약소금이니까 무슨 어음? 받으러움이 1,000만원이 나가야 해요. 다시 올라가서 이 받으러움은 거래처가 누구예요? 개포.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지급어음이 되겠죠. 그래서 배서양도, 배서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받으러움이 대변에 나가면 된다. 무조건 받으러움이 대변에 나가면 되고, 받으러움 대변에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 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은 10월 2일로 가보겠습니다. 10월 02일날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A4 용지를 일반 과세자인 꽃비문구센터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령했죠? 그쵸? 그러면 이제 현금 과세 매입이죠. 현금 과세 매입. 그래서 뭐 A4 용지 자, 금액은요 275,000원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지겠지요? 네, 꽃비문구. 다음 붕괴는 현금으로 샀나요? 네. 현금. 그 다음에
830 소모품비가 되겠네요. 영업부서에서 쓸 거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11월 18일로 가보겠습니다. 11월 18일 날. 무역업을 영위하는 K상사의 구매 확인서에 의해 제품을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영세 매출 12번. 제품을 공급했고요. 2,500만원. 거래처는 K상사.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고요. 영세율 구분은 영세는 무조건 몇 번이라 했죠? 영세는 3번. 직수출은 1번. 이것도 외우셔야지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F2 눌러서 구매 확인서 이렇게 돼 있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대금 결제는 동사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고 잔액은 얼마를 받기로 했으니까 분계는 혼합. 동사 발행 수표는 뭐예요? 현금. 수표니까. 그쵸? 1,000만원.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월말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요? 자, 그 다음은 12월 11일로 가보겠습니다. 12월 11일. 영업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비품인 냉장고를 처분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형자산 매각, 과세 매출이고요. 냉장고를 처분했는데 공급가액은 얼마에 처분했죠? 100만원에 처분했습니다. 그쵸? 네. 거래처는 누구한테 팔았어요? 민국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고요. 분계는 현금이지만 무조건 혼합이라고 쓰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비품이 나가는데 항상 취득원가 320만원. 그리고 차변에 213번 감가상각 누계에 160만원. 무조건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차변에 현금 받았는데 현금은 얼마 받아야 돼요? 그렇죠. 110만원만큼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산한 금액 110만원만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0만원이 생겼죠? 그랬으니까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생기겠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아시겠나요? 네. 자, 그 다음은 문제 4번 오류 수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공장에 창문이 파손되어 대한유리에서 수선한 후 관련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였다. 대금은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일반 전표에 있는 걸 다시 매입 매출 전표로 옮기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일반 전표에 먼저 몇 월 며칠 날요? 8월 17일 날 수선비 44만원이에요. 맞나요? 네, 그러면 지울게요. F 삭제 44만원입니다. 신한카드로 결제했어요. 그쵸?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다시 매입 매출 전표에 가셔서 08월 17일날 우리는 카드과세 매입이 되겠죠. 파가 매입, 수리비, 공급가액은 44만원을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지겠죠? 그쵸? 네. 거래처는 대한유리가 되겠고요. 카드사는 신한카드였나요? 분계는 카드. 그러면 원재료가 아니라 520 수선비라고만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10월 15일 둘둘마트에서 선물 세트 100개를 당좌예금 구입하였다. 영업부 직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매출 거래처 직원에게 선물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10월 15일 날 메인 매출 전표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과세 매출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거래처에다가 선물 제공할 거니까 뭘로 바뀌어야 돼요? 불공으로 바뀌셔야죠. 이해가 되셨나요? 접대비. 그래서 차변에 813번 접대비가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리고 대변에는 뭘로 지급했다고요? 당좌 예금이 빠져나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분계를 찾아서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은 결산정리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결산정리사항은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날 8월 1일 현금 바닥 영업의 수익인 임대료로 회계 처리한 180만원 중 임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료 180이라고 했는데 내년도 분이 7개월 분이 내년도 거인 거죠. 맞나요? 그럼 180을 12로 나누면 15만원씩인가요? 한 달에 15만원이 되고 내년도 7개월 분이니까 7, 7, 5, 35 그러니까 105만원이 내년도 분인가요? 빙고. 그러면 차변에 임대료 105만원 그리고 대변에 내년도 거를 미리 받았으니까 선수수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금액 계산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 180만원이었으면 180만원을 나누기 12. 그러면 한 달에 15만원씩 나오죠? 그럼 내년도 분을 계산해야 되니까 곱하기 7. 내년도가 7월 31일 것까지 지금 먼저 수령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105만원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손 설정하라 그랬고요. 감가상각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결산자료로 가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결산자료 입력에 엔터 치시면 되겠고요. 자, 외상매출금 받으럼에 대해서 1% 대손 충당금 설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손으로 들어가시고 1%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만 설정할 거니까 나머지를 모두 다 삭제, 스페이스바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산 반영 해주시면 한 문제 맞으신 거예요. 그럼 밑에 내려가 보시면 대손상각에 외상매출금 받으러미 금액이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제조에 있는 경비에 있는 감가상각비 500번대 감가상각비를 먼저 할게요. 그래서 기계장치 거의 감가상각비 200.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 350. 그 다음에 비품은 영업부 거죠. 영업부 거니까 화면 아래로 조금 내리면 감가상각비 800번대의 비품 10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전표 추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럼 결산 문제 다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2021년 5월 중 영업의 수익 합계에서 영업의 비용 합계 금액의 차이는 얼마인가? 어디로 갈까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 갈까요? 손익계산서? 아, 5월 중이라 그랬나요? 그쵸? 그럼 5월 달 것만 봐야 되니까 일개표 가야지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일개표.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그러니까 5월 중이라는 말이 5월 1일서부터 5월 31일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조건 1월 개표. 05월. 그러면 영업의 수익에서 영업의 비용의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영업의 수익을 먼저. 영업의 수익의 금액은 20만원. 영업의 비용의 금액은 13만원.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빼주시면 7만원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3월 중 대한전자에 결제한 외상 매입금은 거래처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어디 간다고요? 거래처 원장에 가셔야 합니다. 거래처 원장. 3월 중이니까 03월서부터 3월까지. 외상 매출금, 대한전자, 외상 매입금인가요? 네. 외상 매입금, 대한전자, 똑같이 한 번 더. 그러면 대한전자에 차변도 있고 대변도 있고 잔액도 있죠? 맞나요? 결제한 외상 매입금은 얼마예요? 1000만원. 외상 매입금은 부채니까 대변이 증가하고 차변이 감소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제했다는 얘기는 외상 매입금을 갚았다는 얘기죠. 그죠? 상환한 것만 물어보는 거니까 차변을 대답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 중 면세사업 수익 금액은 얼마인가? 어렵다. 면세사업 수익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보겠습니다. 1기 예정 01월에서 03월까지입니다. 그런데 면세는 여기 안 나와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는 과표 명세에 가야 면세사업 수익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면세사업 수익 금액은 55만원 이렇게 있나요? 이해되셨나요? 55만원이 일단 정답이고요. 자, 또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메인 매출장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메인 매출장 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면세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면세가 있고 카드 면세가 있고 현금 면세가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 3가지를 매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1월에서 3월까지 매출 중에서 유형을 첫 번째 면세. 55만원이구나. 그 다음에 카드 면세. 없네요. 현금 면세. 이렇게 없네요.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죠. 이게 우리가 면세로 매출한 금액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메인 매출장에 가면 유형별로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다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